네, 안녕하세요. 자, 법원이 수험생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일단 올해 민사소송법은 작년에 비춰봤을 때 한 최소한 3, 4문제 이상 상당히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의외로 많이 틀렸다라고 이제 채점해보고 답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 하나씩 이제 보면서 좀 특징을 보자고요. 자, 1번 문제 채척기표와 관련돼서는 뭐 1번, 2번, 3번은 뭐 나올 만한 것들 나온 거고요. 특히 3번 같은 것들은 최신 판례 중에서 아직 안 나온 거 반드시 나온다라고 했던 거니까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고. 역시 이제 민사소송법 문제는 이제 용어들을 바꾸는 거에 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조문 문제에서는. 그래서 보니까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바로 뭐 다른 법관이 재판한다. 자, 상급법원 합의부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 딱 틀리게 하는 방식으로 냈죠.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2번 뭐 소가 같은 거. 소가는 사실 어렵게 낼 수 있었는데 되게 그냥 평행하게 줬죠. 그래서 뭐 소가 사실심 변종시 기준 아니죠. 소재기 당시 기준으로 가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맞추는 거고. 자, 이제 3번 같은 것들은 잘 잡아놔야 돼요. 올해 소송 구조 이쪽 파트 부분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인 거고요. 역시 소송 구조 관련된 거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마지막 4번 부분 요거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던 측면이 있고, 자, 사무관 승인 시험 문제에서는 뭐 한 2번 정도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소장 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뭐 우리 시험에도 나오고 사무관 승인 시험 문제에도 나오고 뭐 틀릴 여지가 없죠. 어느 정도만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5번은 순간적으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경우 뭐 법원이 명령으로 소장각하가 아니라 재판장이 소장각하 명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틀릴 수 있다. 그래서 괜히 1번하고 4번하고 둘 다 맞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도 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반드시 다시 한번 정교하게 하나하나씩 용어 끊어가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면 그때는 적어도 1번 보였을 거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렇게 일단 확정하는 쪽으로 잘 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기일혜택 쪽으로 들어와 봅니다. 뭐 이거는요 사무관 승인여 문제에서 출제됐던 거 그대로 나온 거니까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니까 소송행위 추구보안과 관련된 부분들. 자, 요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디귿 니을 지문, 뭐 니을은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된 바 있고요. 뭐 디귿은 사무관 승인 시험 문제에서 올해 출제한 거고요. 자, 그리고 뭐 기억 부분만 새로 나왔지만 뭐 교재 실무서에 있는 판례죠. 자, 그래서 재교재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조합형이었기 때문에 뭐 디귿 니을 딱 나오니까 뭐 문제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답 고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자, 그다음 이제 8번 송달 관련된 거 뭐 1번 지문 같은 거 뭐 당연히 나올 거 나온 거고요. 2번도 중요하다고 본 거고, 이제 4번 같은 게 바로 사무관하고 변호사에서 나왔던 건데 우리 시험만 아직 안 나왔다. 나올 때가 됐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답 바로 4번 딱 나왔습니다. 고르게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서의 증거 능력과 증거력 관련된 부분 관련돼서 자, 뭐 요런 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주는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10번도 그냥 주는 문제였죠. 뭐 이미 우리 시험도 그렇고 사무관 시험 문제도 그렇고 여러 번 나왔던 지문들 거의 뭐 그 방식 그대로 뭐 특별히 꼬은 것도 없고요. 자, 주는 문제였고,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뭐 당사 신문도 뭐 그냥 거저 주는 문제. 올해 더군다나 사무관 승인 시험 문제 답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12번 증명책임 관련된 것도 조금 낯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1번 딱 청구 2에서 딱 나오면 자, 증명책임 자 그대로 해서 원고 피고만 바뀌는 거다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그것만 딱 떠올랐다면 뭐 12번에 1번 맞추는 데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었는데, 그런데 그게 순간적으로 이제 판단이 잘 안 돼가지고 긴장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실수했을 수는 있습니다. 자, 13번 판결의 확정 관련된 4번은 뭐 요거는요 작년에 사무관 승시험 문제에도 나왔던 거고 뭐 특별히 틀릴 여지 없는 거고요. 자, 이제 14번 같은 경우도 딱 보니까 자, 뭐 이거 3번 지문은 뭐 이거는 뭐 예비적 병합 딱 나오는 순간 재판의 누락은 있을 수가 없죠. 판단 누락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도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5번 관련된 거 청구 변경 뭐 명시적 표시 명시 묵시 불문하게 되는 거죠. 무방하다 뭐 그런 정도. 자, 나머지가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6번 같은 게 전형적으로 소거법으로 가야 돼요. 자, 1번 맞습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1번 맞다, 2번 맞다, 3번 맞다. 오케이. 4번 그냥 무조건 과감하게 찍는 겁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읽어가지고 생각해서 찍는 거 아닙니다. 이런 4번은 그냥 자, 딱 보자마자 뭐 특허권 관련된 거 판례 본 적 없다? 자, 그러면
자, 무조건 나머지 3개 갖고 결론 내리는데 나머지 3개가 되게 명확하고 중요한 판례들만 딱 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소거법으로 4번 딱 가야 되는 문제였다.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17번 이제 선정 당사자 올해 뭐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렵게 내지는 않은 거고요. 자, 18번 이제 소송 참가 쪽으로 들어와 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조문 관련된 게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실수해서 틀릴 여지가 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니은 때문에 좀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문이 갑자기 헷갈려 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자,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수형 문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개수형 문제는 뭐 틀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봐도 되니까 뭐 틀렸다 하더라도 뭐 그게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고지 올해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그 3번이 답이고 뭐 틀릴 여지 없었을 것이고요. 자, 피고 경정 신청 좀 어려웠는데 이제 기억 지문 해결하는 거에서 요거 판결의 경정 신청하고 피고 경정 신청 둘 다 기각 결정 관련된 불복 요거 비교해서 제가 마지막까지 잡아드렸던 거. 자,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도 답 맞추는 데는 결정적으로 좀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요게 바로 조문 그 자체로 내지 않고 조문을 풀어서 정리한 실무서 문구대로 출제한 지문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웠다. 요거는 좀 어려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역시 개수형 문제 틀려도 됩니다. 뭐 개수형 문제 2개 틀렸다라고 해도 92점이니까 특별히 문제되지 않죠. 자, 그럼 이제 항소 쪽으로 들어와 봅니다. 항소 관련된 부분은 1번 판례 뭐 최신 판례 뭐 워낙 잘 대비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뭐 문제될 거 없고요. 그러니까 4번 뭐 4번 더군다나 뭐 출제됐던 논점들인 거고 뭐 그래서 답 맞추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취하고 항소취와 관련된 부분도 요런 거 뭐 약간의 함정이 있긴 했지만 그런데 뭐 판결 선고되기까지 뭐 요거 웬만해서 함정 빠지지 않고 잘 맞췄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거도 올해 나온다고 했던 거고 특별한 거에서 이제 중요했던 게 바로 2번 강조했던 거죠. 뭐 인지 보정이나 이런 것들 자 보니까 자 중간적 재판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한 거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뭐 불복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답이었네요. 그쪽으로 갔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이행 공고 결정하고 이행 공고 결정하고 독촉 절차 나온다라고 했던 거, 자, 그대로 나왔네요. 24번 같은 거. 물론 이제, 자, 4번이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 물론 제규제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긴 했지만, 자, 나머지 부분들에서 뭐 소거법, 설사 이 판례가 떠올라지 않았어도 소거법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번하고 4번에서 헷갈렸겠죠. 근데 이제 3번 부분에서 딱 뭐가 떠올랐어야 되는 거냐. 이행 공고 결정 이신청 취하할 때는 원고 동의 필요 없지만 자 화해 공고 결정 이신청하고 취하할 때는 동의 필요하다. 상대방 동의 필요하다. 자, 그거하고 비교해서 둘 반드시 그 차이점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자,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 기억만 떠올랐다면 그럼 다 맞출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자, 96점이나 92점 못 받고 84점 맞은 친구들이 뭐 이런 문제들에서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죠. 헷갈리다 보니까 자 4번 판례가 떠오르면 좋은데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3번으로 이제 옳은 것으로 가는 쪽으로 선택한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촉 절차도 나왔죠? 뭐 독촉 절차 1번 지문 같은 거 이제 응용 지문인 건데, 근데 답은 3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의신청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인지 계산할 때, 자, 지급 명령 관련된 인지 중요한 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해 드렸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 기억 딱 떠올랐을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뭐 바로 당연히 3번 딱 핵심적으로 체크하고, 그래서 결론 내리는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좀 높죠.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뭐 92, 96점 요 정도 이제 맞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요. 자, 민사소송법은 무조건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고요. 뭐 민법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왜? 나올 수 있는 지문, 나올 만한 지문들 범위가 뭐 민법에 비추어 보면은요, 사실은 반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자, 출제위원들이 출제할 때 이제 출제하는 기법, 그리고 이제 참고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연습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민법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민소법은 최소한 92점 고득점하는 거 목표로 해서, 자, 안정적 합격하는 전략을 짜서 그래서
1년 준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비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그 정도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쉽지 않은 시험이었었는데 시험 보느라고 대단히 많이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험의 끝까지, 시험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제 공부에 임하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자, 자기 자신에게 격려해 주고, 그래서 점수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다시 해야 되거나 또는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도 자, 신중하게 판단해서 내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올바른 길로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그렇게 길을 정하게 되면 자, 흔들리지 말고요. 그리고 고민하거나 막 자주 여기저기 이제 되돌아보지 말고 자, 꿋꿋하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오롯이 1년 제대로 투자하면 그러면 법원직 시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 그 점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